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부트스트랩 내빗바까지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내빗바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사실 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는 얘를 이제 별도의 HTML 파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도 이제 템플릿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네도 이제 템플릿이고 얘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모든 템플릿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별로 분리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책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책 보면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화면 꾸미기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추가하기 뭐 이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쭉 내려보면 지금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모바일까지는 반응형을 구현을 안 했지만 부트스트랩이 알아서 반응형을 이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하면 얘가 친절하게 반응형 웹사이트까지 도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퀘스천 리스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F12 누르면 화면이 살짝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 로그인 버튼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로 숨겨집니다. 이렇게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로그인 버튼이 나오는 건데, 당연히 뭐 이건 클릭해도 아직 작동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CDN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CDN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편해요. 근데 이제 이 다운로드는 귀찮죠.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얘는 편한 점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개발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DN 방식을 써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분리를 해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부 바 ASML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템플릿 여기서 new 파일 내부 바 ASML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보면 이제 내부 바 요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잘라내게 합니다.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심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심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뭐 이렇게 th 프레그먼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근데 이제 th 에러 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어딨냐 요거 있죠, 요거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th 에러 사라지고요. 근데 ww 같은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하면서 생략을 안 했나 봅니다.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잘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요건 먼저 아실 거예요. 내부 바. 그러니까 내부 바 프레그먼트 해가지고 요 녀석을 여기에 이 레이아웃에다가 집어넣겠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별도의 HTML 파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템플릿들을 중복해 사용하지 않지만 독립된 하나의 템플릿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지 보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ASML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때려박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한 군데다 때려박지 않고 각각의 파트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사 가보면 뭐 은행도 뭐 회사뿐만 아니라 각각 어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서가 있어요. 부서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는 그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그 해당 HTML 파일에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들을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그 역할만 감당할 수 있게끔 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ML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백엔드 개발하는 원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솔리드 원칙이라 하거든요. 솔리드 원칙. 그래서 솔리드에 보면 이제 뭐 개방 폐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방 폐쇄라는 거는 개방돼야 될 것들은 개방이 될 필요가 있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에 대한 분담을 나눠줘야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코드가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분리해서 작업할 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프로젝트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한다 하면 간단하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데 규모를 생각한다 면 분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바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됐습니다.